자, 그러면 이제 그 경세치용학파라고 하는 그 중농주의자들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 볼게요. 자,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했던 시학자들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민의 처지에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이 경세치용학파라고 한다. 예, 중농주의자죠. 자, 그다음 농업 중심 개혁론은 17세기 후반에 유영원에서 이제 의해서 체결됐는데 그는 평생 농촌에 묻혀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반개 수욕을 지었다. 유영호는 이 책에서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균전론을 내세워 자연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자, 이와 함께 양발 문벌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함께 비판했다. 예. 그래서 유영원이 이제 제시했던 그 토지제도는 이제 산업공상에 입각한 음, 게 토지를 나눠주자 이런 이제 군전론이죠. 자, 근데 이제 유영원은 이제 그 뭐냐면 신문제도 비판했긴 했지만 좀 한계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공상에 입각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그 입장 자체가 어느 정도 신분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비판하더라도 적극적 비판이 아니라 소극적 비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용을 계승한 사람이 이익이야, 이익. 자,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그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익은 자연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 호마다 영업점을 갖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며 점진적으로 토지 균등을 이룩하자고 주장한 한존론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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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전제라는 건 뭐냐면 그 이익은 이제 중국의 전전제가 너무 이상적이고 유엔의 군전제는 너무 급진적이다. 예. 이건 이제 유엔 군전의 지주 전호제를 부정하고 땅을 다 뺏은 다음에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좀 지주 전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토지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게 한전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최소한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그러니까 영업전으로 이렇게 설정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업전을 부족하면 자기가 이만큼은 살 수 있어요. 이만큼은. 자, 그래서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는 그 토지죠. 여기. 근데 만약에 내가 영업전을 초과한다. 어, 어. 그래서 이 영업전 같은 경우에 초과한 거는 더 살 수는 없어. 근데 팔 수는 있어.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어차피 이제 그 뭐냐면 토지 한계의 소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토지가 평준화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게 한전제예요. 이 한전제. 그래서 상한선을 하한선 설정해서 그 토지를 이제 영업장 안에서 살 수 있고 팔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이끄는 그런 정책이 그 뭐냐면 한전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이익은 육존을 이제 제시했죠. 그래서 나라의 빈곤과 농촌의 피해를 양반 제도로 보고 예 잠깐만 이거 갑자기 넘어가네.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등을 이제 시정할 걸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볼게요.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으로서 6가지 폐단으로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발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시했다 지적했다. 육존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잠깐 이제 보면 80페이지 잠깐 볼게요. 관련된 사료를 한번 보죠.
자, 성호사설에 요 말이 있죠. 나라를 어집힌 폐단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비제도요. 그 둘째는 가거제도이며 셋째는 번열이고 넷째는 강대나 무당 따이며 다섯째는 승려고 여섯 번째는 게으른 무리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6가지 폐단 때문에 농업에 힘쓰지 않으면 생산량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이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고 넘어가서 자, 정약용을 보자. 정약용. 정약용은 이제 정약용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를 합쳐놨어. 예. 그래갖고 중농학파를 이제 뭐냐면 정리하면서 중상학파의 어떤 사상적 영감을 또 줬던 사람이 이 정약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많은 저서 썼죠. 그 여유당 저서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익의 제자 중에 이제 이익의 제자 성호 좌파의 대가가 정약용이야. 정약용은 그 성우 좌파 쪽으로서 주로 이제 요 성우 좌파들은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서학을. 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에 대해 호혜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정약용조차도 한때는 젊었을 때 기독교를 이제 믿었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배교를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신학사상을 계승하여 복학사상도 적극 수용하면서 사회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신유박해 때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 영유되어 전남 강제 유배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18년 동안 기양사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산 초당을 세워놓고 유비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부근의 젊은이들 끌어서 또 그 그런 여러 가지 후학 양성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는 제자들과 함께 거의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행정 개혁에 관한 목민신서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 관료와 관련된 경세육포, 흥흥신서 500권의 책을 이제 저술했다는 거. 그래서 정현의 책을 대해서 좀 보면 되게 많아요. 여유당 전서단 이제 문지부 나중에 출판이 되는데 뭐 마가해통이라는 게 있어요. 홍역 관련된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민보위, 대동수경, 경세육포, 그다음에 목민신서, 흥신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부작에서 이제 3가지가 있죠. 목민신서, 그 다음에 경세육포, 흥신서인데 자, 목민신서는 지방행정 개혁을 주장했던 거고 경세육포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 개혁, 이용감 설치, 지방의 부유한 농민들에게 향중사의 공헌도에 따라 간직 수용, 정정제를 수용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흥신서가 있는데 흥신서는 형정에 관련된 기억서예요. 그다음 또 삼론을 내시해서 원론, 탕론, 전론 같은 걸 했는데 자, 원론과 이제 그 탕론은 왕이 무능하면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천자는 청명의 대행자며 청명은 민심에서 나오고 만약에 천자가 왕이 청명을 거역할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교체의 주체를 일반 백성은 보진 않았어요. 예, 정치 주체를 인정하고 사대부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원론과 탕론에 있는 천자 교체설, 추대설 이런 그 주장은 루소와 항조의 사상과 좀 약간 비슷해요. 예, 항조의도 명인대방론에서 그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전론은 여전제인데 이 여전제는 이제 그 조경이 주장했던 토지제도 중에 이제 하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게 상당히 주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사료가 위에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야. 예. 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하라고 한다. 그래서 여라는 건 마을 여자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도 이제 뭐냐면 집단 농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자, 산골짜기와 신내원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고 경계를 삼고 그 경계에서 나서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라고 한다.
자, 1여마다 여장을 두며 물론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을 한다. 저 여민들이 농경을 할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들의 노동량을 기준으로 노동량이죠. 장부에 기록해 뒀다가 가을이 오면 되면 오국의 수확물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다 분배한다. 그러니까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약간 무슨 거와 비슷하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망한 다음에 저번 사회주의가 돈다고 했잖아요. 사회주의 단계에서 노동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거기 내포돼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분고를 제하고 나머지는 노동일수에 따라 여민들,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전노는 마을 주민들 여장의 지위 하나에 공동 경작하고 노동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로서 그 당시 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을 이용하는 공동 노동 농장 제도다.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정했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지주제 폐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분제 폐기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노동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근대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접근돼 있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능력과 노동력.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내용이 이제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여전도는 적용을 생각하기도 좀 시험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는 현실적 개선책으로 정전제를 지급했어. 제가 경제협회에서 정전제 제시했는데, 자, 이 정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냐면 맹자의 정전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맹자의 정전제는 아니에요. 네. 보통 정전제라는 건 맹자 정전제는 토지를 국유해서 정제를 형성하고 그중에 9분의 1을 공주로 만들어 조세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해석된 그 정전제는 이런 식의 오리지널 정전제가 아니라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전제를 실시한 거야. 그래서 보유 노동력과 지냈다 각 호마다 이제 그 노동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과 지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토지가 그렇게 이제 정정제로 차등 분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노동력 따라 그 분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차차 이제 자장농을 육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땅을 이제 사들여서 점점 정정제를 확대시켜서 결국엔 지주제를 장기적으로 폐지시키자 이런 것들이 정정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정제하고 좀 약간 뭐냐면 개념이 달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정약용은 또 뭘 강조해? 기술을 강조했어요. 기회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것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것은 인류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점에서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접 했죠. 그래서 배다리를 건설하고 그 정주 행차 때 배달을 건설했잖아요. 수온수를 축조해서 거중기를 이용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정약용이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 이용했던 거죠.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고 다시 이제 거기 그 보충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토지제도를 볼게요. 정약용은 토지제도의 개혁론을 처음으로 여전론을 내세웠다가 나중에 정전제의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전론은 한 마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며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한 일종의 공동 노동 그 농장 제도다. 자, 정전제는 전국을 이제 토지를 고교하여 정전을 형성한 다음에 그 중에 9분의 1을 공존화 정하고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시키고 나머지를 농민에 분배하는 제도다. 근데 이건 아까처럼 얘기한 맞죠. 오리지널 정전제인데 요 정전제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서 점진적으로 지주제 전환을 폐지하는 그런 정전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어 그래서 인제 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인제 그 이용구생학파 넘어가죠. 이용구생학파. 자 이용구생학파는 인제 뭘 강조해요? 상공업을 강조하는 거죠. 중상학파라고 또 하죠. 자 18세기 후반 상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났다. 주로 노론 출신의 이들은 청이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 강령과 이용후생을 심수자고 주장했다. 자 이들 북학파 또는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자 북학파의 인제 소학자 선구자는 유소은이야, 유소은. 예. 자 유소은은 그 뒤에 인제 뭐 홍대영, 박지원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출신 성분이 달라. 이 출신 성분이 다른 게 아니라 좀 약간 그 당파가 좀 달라요. 그래서 홍대영 이런 사람들 인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계통인데 이 유승호는 소동계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들 이제 보면 사회개혁을 기술한 우소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보다는 농업의 사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공사의 평등화를 전문화를 이루고자 주장했다. 이 우소가 인제 예전에 한번 농소로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예문호 상업적 경영과 관련돼서 하나 나왔는데 그 외에도 인제 그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예. 좀 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농업관에서 보면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력 향상을 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신분과 직업관을 보면 문벌 폐지하고 학교제도, 가구제도, 관리 등용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자. 예. 산업 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했고요. 자, 상업관을 보면 상인 간의 합작, 자본을 합쳐서 경영 규모 확대와 상인들 생산자들 상인들이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는 상업자본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 자 물자의 낭비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를 했다. 그다음에 그 세계사는 그런 그 상업사 징수 기관을 설치해서 국가 재정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화폐 유통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상점 개설, 우마차 이용, 예, 그다음 강업, 수공업, 수산업, 강사 가수업, 목축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제 그 내용 홍대용을 볼게요. 자, 이 홍대용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의산문답이 있어요. 의산문답. 예전에 의산문답이 나오는데 예.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청해에 사시는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하결론, 경륜, 의사문답을 저수했다. 그래서 홍대용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전설, 음, 무한우주설을 주장했어요. 지전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제 스스로 자전한다는 거죠. 예, 자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무한우주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상당히 넓고 지구는 끝에 티끌만에 불과하다. 어 그래서 거기에 중심인 중간한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또 부정해. 근데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 부정은 홍대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영만국 정도만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인제 조선 후기 때 신학자들이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지리학적 인식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 간의 탈피에도 영향을 주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럼 홍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는 좀 너무 자세히 저기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자, 홍대영은 이제 저서로서 담원서, 담원 연기, 담원은 이제 홍대호의 호예요. 예. 그다음에 임하경륜, 의사문답, 주의소용, 이런 것도 있고, 자, 임하경륜에서는 성인 남자들의 이결의 토지를 지급을 하고, 병동일지의 군대 조직 제시, 놀고 먹는 선비들의 생산활동 종사, 교육 인재 등용 등 사회개혁을 주장을 했고, 자, 의사문답은 이제 뭐냐면 그 의무연상에서, 이제 의무연상에 국경 부근에 의무연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 그에 있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노인과 그다음 허자라는 이제 사대부 간의 서로 문답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소설책 이름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근대적 어떤 사고방식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양의 과학 사상을 소개하고 기술 혁신 같은 걸 강조하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허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농법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지전설, 지구의 1인 1주설을 지전설이라고 해요. 지전설. 그다음 우주의 무한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 극복, 그다음 하이간 탈피 같은 것들 제시하죠. 그래서 토지제도 군전제를 주장하고, 자, 있고, 사회정책과 기술문화 장려, 그다음 신분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령이다. 그리고 농수각에서 사설 천문대 같은 것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문학에도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전설이라든지 우주 무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자기 그 안에 암자의 호수를 두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농수각이라는 천문대를 만들어 갖고 하늘을 관측하고 그랬다고 해요. 자, 홍대웅은 뒤에 이제 박지원처럼 연안학파의 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연안학파는 박지원이 중심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박지원이 중심이지만 이제 홍대웅은 박지원보다 좀 나이가 많고 좀 뭐랄까 여러 학문적인 깊이도 되게 뭐냐면 높았다고 해요. 예, 학문적도 깊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 홍대웅, 박재가 등등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그 연합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 박지원을 보죠. 박지원. 자, 박지원은 그 상공의 지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성박의 이용, 그다음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양발 문벌제도 비생산을 비판하는데, 요 관련돼서 수혜와 성박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농업에서는 영농 방법의 혁신과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의시설 확충 같은 걸 통해서 그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요. 또한 박지원은 농업 기술과 농업 정책을 다룬 가농소초에서 토지의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정했어. 그 앞에 이익은 한정론인데 하한선을 강조했죠.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자, 또 그는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열화일기에 담았고, 양반전, 호질, 허사전 같은 체면만 얽매이는 양반들 풍자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예. 그래서 박지원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홍대영과 함께. 박지원 좀 볼게요. 자, 박지원은 이제 그 연안학파 형사는 우두머리 수장 역할을 했고요. 예, 그 연암 자체가 이제 그 박지원 호점, 저서로는 간홍소초, 그다음 연화일기, 양반전, 허생전이 있어요. 그래서 간홍소초 같은 경우에는 수의조항 설정과 토지 소유 문제를 우리나라 농사에 처음 다뤘고, 그리고 농굴 독립학문은 이제 처음으로 농기계를 이제 독립학목으로 처음 서술하고, 조선 고유의 농구가 갖는 기능과 장점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구를 보급하고 경영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농업 생산력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전도를 제한했죠.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제한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허락하지 않되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매매와 상속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전론하고 좀 대비되는 상한선인데 상한선, 하한선이나 해상 여하에 따라 이게 상한선이 될 수 있고 하한선이 될 수 있거든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하한선 내용을 또 상한선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상한선, 하한선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한전론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연하열기인데 이 연하열기는 되게 유명해요. 박지원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은 노동 명망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 풍류를 좋아하고 또 간직에 뜻이 없다 보니까 그 과거 시험도 대충 보고 거의 백수건달을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말년에 저기 이제 하도 취직하라고 하니까 이제 조정에서 권하니까 그 시골 말단 관리 생활 정도 했어요. 수영생 수 그 고을 수영으로 인제 재직을 했긴 했지만 더 거의 대부분 평생 동안 인제 뭐냐면 그 놀고 먹었던 거의 백수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한번 가고 싶었어. 그래서 연행사에 군간 자격으로 뛰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인제 북경을 인제 갔다가 청나라 그 황제가 저쪽 열하에 있다니까. 열하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의 그 이궁, 별궁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기행문을 썼던 게 열하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열하일기에는 이제 수레와 송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그다음에 양말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했고요.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장려, 수지시설 확충 같은 것들, 농업 생산의 향상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양반전 호질, 그다음 허생전 이런 소설들 썼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첫날부터 배울 걸 강조하고 국내 무역과 대외 무역을 진흥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다 들어가서요. 예. 박제가를 보죠. 박제가는 서자 출신이에요. 예. 박지원 문안에 있으면서 이동무 유독군과 시학을 연구했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명망가임에도 불구하고 어 친분에 상관없이 잘 어울려 다녔어요. 그래서 서자였던 박제가도 자기 문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면 전수하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규장각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동무 유독군과 함께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박제가는 이제 청해 다녀온 후에 조선 북학위가 있어요. 이 책도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북학위에서 그다음에 청해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 청가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신분제 탁파 이런 것들 주장했고 그다음에 겸학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성리학적 사상의 건약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소비가 돼야지 돈이 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여기 기본 강의에서는 좀 찾아서 더 보충해 볼게요. 아유. 자, 대표적인 저서는 이제 북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발달에 따라 동무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통상을 강화하고 수혜나 성박을 이용, 벽돌 이용, 뭐 신분제 타파 이런 것들 있고 저작보다는 소비를 권장했고요. 양반사 양반 산업에 이제 양반도 상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3인 중에 상해를 되게 제일 중요시했다. 그리고 개국 통상을 뭐냐면 주장했죠. 그래서 박지원의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제가가 이제 주장한 게 소비론인데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이제 기출 사료가 아니라 이제 교과서 사료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면 비유컨대 이제 재물은 대체로 생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요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이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도야를 하는 일이 없게 되면서 기회를 망하게 되며
농사가 항폐해지서 그 법을 익히게 되므로 산업농사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계속 돈을 써야지 상공업도 발달되고 농업도 발달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생산 검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예.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인제 들어와서 국학연구 인제 학대를 볼게요. 자, 국학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나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래 갖고 인제 18 세기 때부터 그 기미가 보이고 이제 19 세기 들어와서 인제 등장하는데 19 세기 때 주로 문헌 고증학적 방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18 세기처럼 사만 정통론 입각해서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들 문헌이나 이런 유물 유적을 통해서 서로 상호 비판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뭐냐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만 정통의 맥락을 깔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거니 실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맥락을 다 지워 버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냥 파악하는 그런 고중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학의 발달로 민족의 정통과 현실에 관한 깊은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의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했다. 자, 이익은 실증적이고 비판적 역사관을 제시하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벗어나려고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화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익이 이제 주장의 사만 정통이죠. 그리고 이익의 제자 안정복은 고전서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체계시켜 정리하고 동사 강목에서 그 단군, 기자, 사만 같은 독자적인 정통을 세우고 역사적 사실에 세운 고증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주의할 건 여기까지는 실증이라도 좀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만 정통론을 깔고 본 거야. 그래서 사만 정통을 깔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만 정통에 맞지 않거나 예 좀 밖에 있는 역사는 좀 무시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동사 강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좀 기출 있다가 나중에 살펴볼게요. 근데 19 세기 들어가면서 경향이 바뀌어져. 19 세기. 이 19 세기 때면은 청나의 고조항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사만 정통론을 해체시키 나가죠. 정통론을. 그리고 이제 18 세기 때 역사서는 대부분 이제 남인 계층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죠. 근기 남인. 근데 19 세기 들어와서는 뭐 연료실 기수 이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노동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학풍이. 자, 이극이는 조선의 정치, 문화, 실증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연료실 기술을 편찬했고, 자, 연료실 기술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19 세기 편찬된 야사를 정리한 거예요. 19 세기 때 편찬된 사서에서 야사를 정리한 건데 기사 본말체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기사 본말체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야? 사건을 강조하는 거야, 사건. 사건에 있는 인과관계를 따라서 기술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재밌는 얘기는 다 연료식 기술에 있어요. 항응차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역사 사실은 아니지만 연료식 기술에 적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치이유는 단군 조선부터 이 고려까지 서술한 해동 역사로서 중국과 일본의 자료 500여 종을 참고해서 편찬해서 민족사 인식을 확대시켰고요. 그다음에 김정희는 금속과학을 해서 북한산비가 진화한 순수비라는 걸 밝혔죠. 자, 이 김정희가 쓴 금속과학록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것도 예전에 고대사 관련된 기출에 나왔어. 이 책 이름도. 자, 그래서 인제 국학 연구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인제 좀 뒤에 좀 넘어갈게요. 예. 자, 유독군과 이종희는 한반도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서 내 이바지했다. 그래서 유독공은 한국, 중국, 일본 사설을 이제 참고해서 발해고를 편찬했고요. 신라와 발해의 남북 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 자, 이종희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민족사를 서술한 동사에서 그 뭐냐면 발해를 고구려 유민으로 세운 나라로 설명했고요. 자, 국어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많이 활발했는데 요거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유독공의 발해고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기출 사료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국어에 관한 연구도 인제 요거 한번 읽어 나가요.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자, 요 사료 자체가 예전에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요걸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좀 길지만. 자, 이런 때는 고려를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 자는 마땅히 먼저 바레사를 편찬했어야 했다. 이것을 가지고 여진을 꾸짖으며 어찌하여 우리 바레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바레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 하고는 장군 한 사람을 보내게 가서 되찾아오면 토문강 이북 지방에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바레사를 가지고 거란을 꾸짖었으면 압록강 이북 지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마침내 바레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이북과 압록강 이서가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여진과 권한을 꾸짖지 않으면 하여도 문서가 없다. 고려가 약속을 때 바레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탄성을 이길 수 없다. 바레고에 있는 내용인데 요 바레고 서문인데 원래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좀 다른 문장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뭐 신경주의 훈민정음 운해라든지 윤희의 언문집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조선후기 때 시학이 발달되면서 백과사전류 저서가 많이 편찬됐는데 강해군 때 자, 이수강의 지봉유술이 이 분야에 호시라고 했었다. 18, 19세기 때 이익은 성어사설, 이동구는 청창간 전서, 서유군 임원경제지에 나왔다. 자, 그다음 영조 때는 국가적 사업을 우리나라 역대문을 정리한 한국화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구가 편찬되었고요. 국토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역사지리 속 고대 지리를 이제 새롭게 고증한 앞에서 이제 한백과 동국지리가 있고 고대에서 강연 새롭게 고증한 정형의 아방강학도였죠. 이 아방강학도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다고 했죠. 이 동국지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역사와 관련 없지만 이중항의 탱리지도 유명해요. 탱리지. 예. 지리에서 이제 되게 강조하거든요. 지리과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탱리지 정도는 이름은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이중항 인문지리서 탱리지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과 각 지역의 경제생활, 풍습, 인심 등을 서술하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지 논의했다. 그래서 정상기는 최초 백리를 일척으로 하여 정한 백리척을 축적법을 사용하여 더욱 정밀하게 동국지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동여 지도가 있죠. 자, 김종호는 22척의 목판 지도인 대동여 지도를 거리로 알 수 있도록 십리만한 눈곱을 표시하고 산맥, 하층, 포고, 도로망을 정밀하게 그려놓았다. 자, 그러면 실학의 의의를 이제 볼게요. 실학의 의의. 여기 정약을 탕론해 보면 이제 천자 추대설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국가사회 체제의 전면적 개혁의 백성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글이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글에서 군주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군주의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왔으며 군주나도 백성의 뜻이 어긋나면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예. 그래서 즉 군주의 자의적인 따라 하향식 정치를 백성의 심에 의한 상향적 정치로 바꾼 걸 주장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때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야? 사대부예요. 사대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신학의 근대지향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한 학문임을 보여줬다.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중앙정계에 밀려나 향촌에서 생활하거나 일상 동안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제안한 정책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신학이 지는 한계다. 예,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 신학에서 이제 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그 서학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서학이 전래되면서 이제 서학은 서양 학문이야. 예. 그래서 서양 학문이 정반되면서 당시 분위기를 전하는 글이 이제 이 이기경의 벽이편이 있는데 많은 갈리들과 학자들은 서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천주시리와 같은 책을 서가의 고종과 함께 같이 놓아두기도 했다. 자, 이는 종교적인 관심보다는 천문이나 역법 같은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서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른 식으로 많이 뭐 이걸 천주교에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서양 기술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 서학이라는 의미가 천주교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서양 기술이라는 보다는 천주교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예. 종교의 의미로. 예. 자, 이 서학을 바라보는 관점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이제 들려면 정형을 들 수 있죠. 이 정형은 이제 중농학하지만 중상주의적 견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정형호는 가산 여유당이다. 자, 경기도의 진주 목사 전재원의 사남으로 태어났으며 1783년 진사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초계 문신에 임명되어 요거 예전에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정조의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예, 농업과 방집, 성박 건축학, 교랑 건설, 성해 축조에도 연구했고 그래서 이제 배다리를 건설하고 정주의 사도세자 능행에 기여했고 거중기를 만든 화성 축조에 이바지했다. 자, 정조 사후에는 이제 신유박해죠. 그때 이제 반대파의 모함과 강진을 유배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학문 연구에 몰두해 시학을 집대성하고 수령이 지켜야 할 구멍을 제시한 목민신서, 국가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장한 경세육부 같은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뭐냐면 북학파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의산문답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학이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까 이제 박재가의 시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를 강조했던 거고 요 의사문답에 나오는 역애춘추론 같은 데서 이제 중화주의,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유, 예. 공자가 주를 중국 역사의 정통으로 보고 조선의 역사가 춘추이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춘추 대의론이다. 여기에 춘추론이 난 춘추 대의론과 대비된 것으로 세계의 안과 밖에 없으니 내가 서 있는 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다. 자, 홍대영을 비롯해 북학자들은 지구 구형소에 근거해서 세계 중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부정했다. 예. 그래서 이 홍대영이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부정한 게 우주 무한도 있지만 이게 역의 춘추론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박재가의 주장에서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박재가의 주장이죠. 자,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는 박재가의 주장은 상공을 진흥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시 상공을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예,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지학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천재교에서 157회 김정일 대동요 지도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중엽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요 지도는 조선의 지도 기술에 집대성하여 만든 지도도 결정판이었다. 그래서 전국의 22개 첩으로 구성하여 이 대동요 지도가 되게 커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로가 이제 3m, 세로가 7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요걸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 첩으로 이렇게 여러 개 첩을 만들었어. 22개 첩을. 그래서 자기가 그 뭐냐 가려고 하는 지역에 첩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피면서 이제 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맞추면 이거는 큰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각 첩은 접어서 쓸 수 있도록 후대하기 편리했다. 도로는 심리마다 짧은 성분을 표시를 하였고, 그다음 거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주요 시설물 나타난 기호를 사용하여 지휘 정보를 전달 효율성을 높였다. 그래서 예전에 뭐 김정우의 대동요 지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김정우의 대동요 지도 만드니까 대원군이 그걸 알고 이게 알려지면 큰 우리나라에 큰 이제 타격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대동요 지도의 목판을 불사 없애고 불, 뭐냐면 불태우고 그리고 김종호를 잡아다 뭐 족쳤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제 시대 때 조선어 독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일제 시대 때 가끔 이제 조선어도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조선어 독본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걸 왜 만들었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랄까요? 이렇게 지배층이 썩어 빠져서 이렇게 잘 만드는 지도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당연히 망했다. 이런 식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선이나 국가를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정호가 이제 만들었던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 혼자 만든 것도 아니야.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일종의 편집 지도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내용들을 편집해 가지고 만들었던 지도예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일 대동여 지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 음 제가 오늘 시 그 지금 저녁 때 가족 모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원래는 풀타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하고 진도도 좀 많이 나와서 다음 주 일요일 정도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